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0.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냐고요?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지상파 방송국의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성적표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 시작하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시청률이 무려 40%를 찍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 절반이 같은 방송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40%의 신화를 썼던 그 전설적인 PD들조차 이제는 0.7%라는 처참한 숫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TV 누가 보냐? 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거대한 공룡의 멸종이자 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방송국에서는 전례 없는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 PD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방송국을 떠나고 있어요. 나영석, 김태호, 신원호, 이분들. 한때는 방송국의 기둥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평생을 바친 신의 직장을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줘서? 아니면 유튜브가 편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제 편의점에서는 방송국 PD들이 떠나는 진짜 속사정을 통해 지금 미디어 산업의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지금 방송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팩트로 때려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TV를 얼마나 보시나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20대와 30대는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고작 36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도 채 안 보는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나 OTT를 보는 시간은 무려 2시간 10분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고 하죠. 광고비는 더 적나라합니다. 과거 지상파 3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반면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겼습니다. 광고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TV에 비싼 돈 내고 광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 PD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기분일 겁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은 아직 괜찮다고만 하고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아니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도 방송국 PD면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적이잖아. 굳이 그 위험한 정글로 나갈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방송국 PD, 여전히 많은 취준생들이 꿈꾸는 선망의 직업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3가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PD들의 진짜 속마음,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경직된 꼰대 문화입니다. 혹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들어보셨죠? 방송국 PD들에게 이 법은 그냥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자조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을 일한다. 촬영 들어가면 밤샘은 기분이고요. 편집실에 갇혀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일상입니다. 나영석 PD가 KBS 시절 1박 2일을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생이 싫어질 정도였다. 집에 가서 쓰러져 자고 다시 나오는 삶이 마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았다. 동료 PD들은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은 매주 나가야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군대식 조직 문화입니다. 방송국, 생각보다 엄청 보수적입니다. 기수 문화가 확실하고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죠. 내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밑선 부장님이 야, 그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겠냐?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면 끝입니다. 기획에서 제작, 그리고 편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외제판 들고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다가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크리에이터들이 서류 작업과 의전하느라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꼴입니다. 젊은 PD들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아니, 유튜브에서는 그냥 찍어서 올리면 전 세계가 봐주는데 여기선 부장님 결제 받느라 한 달을 보내네?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이 답답함이 그들을 방송국 밖으로 밀어내는 첫 번째 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등을 떠미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의 돈이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직장인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죠? 네, 바로 금융치료입니다. 내 성과만큼 통장에 돈이 꽂힐 때 우리는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은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PD가 초대박 예능을 만들어서 회사에 수백억 원을 벌어다 줬습니다. 광고 완판되고 해외 수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PD는 얼마를 받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월급 받습니다. 연말에 수고했다면서 상품권 몇 장 주거나 성과급 조금 더 주는 게 전부예요. 왜냐고요? 방송국은 호봉제니까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20년 차 부장님보다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다 가져가네? 이런 박탈감이 극에 달할 때쯤 외부에서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 네가 만든 만큼 다 줄게. 대표적인 전설, 나영석 PD의 사례를 볼까요? 그가 KBS에서 CJ ENM으로 이적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영방송을 버리고 케이블로 가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2018년 나영석 PD가 받은 연봉과 성과급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37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CJ그룹 회장님보다 더 많이 받은 겁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죠. 지상파에 남아 있었으면 아마 1억 원 남짓한 연봉을 받았을 겁니다. 연봉이 40배, 50배가 뛰는데 안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진짜 창작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방송국 PD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 정말 깐깐하거든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문신 가려야 하고 브랜드 상표 가려야 하고 비속어 쓰면 징계 먹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방송엔 못 내보내겠다. 편집실에서 이런 말을 수백 번도 더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어떤가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욕 좀 해도 되고 술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 해도 됩니다. PPL 대놓고 광고에도 솔직해서 좋다고 박수받습니다. 김태호 PD가 MBC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콘텐츠는 없다. 단지 플랫폼과 궁합이 안 맞았을 뿐이다. 그는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지상파라는 틀 안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죠. 결국 그는 20년 다닌 MBC에 사표를 던지고 넷플릭스로 가서 먹보와 털보를 만들고 티빙에서 서울 체크인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는 짜릿함. 선작자에게 이보다 더 큰 마약이 있을까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방송국은 침몰하고 있고 일은 힘든데 보상은 쥐꼬리만 하고 만들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반면에 밖으로 나가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전 세계가 내 무대가 되고 무엇보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안 떠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PD들의 탈출 러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단순히 재밌는 예능이 많아지겠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미디어 산업의 권력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갑이고 PD가 을이었습니다. 방송국이 송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나영석, 김태호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방송하든 관객은 따라갑니다.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티빙이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PD가 갑이고 플랫폼들이 제발 우리랑 같이 해달라고 줄을 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PD들이 왜 떠나는지 그 절박하고도 달콤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겨진 방송국들은 이대로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PD들은 과연 모두가 행복할까요? 그 정글 같은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또 다릅니다.
앞서 우리는 방송국이라는 거함이 침몰하는 과정과 그 배에서 탈출하는 PD들의 절박한 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청률 40%의 영광은 사라지고 광고 수익은 반토막이 났으며 핵심 인재들은 내 재능을 썩히기 싫다며 떠나고 있죠. 그렇다면 남겨진 방송국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방송국 경영진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김태호 잡고 나영석 잡아올 수 없다면 제2의 김태호라도 키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방송국들이 내놓은 생존 전략, 아주 눈물겹고 필사적입니다. 이 반격의 카드가 과연 먹힐지 한번 살펴보시죠. 방송국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사내벤처와 스튜디오 분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네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회사 안에서 창업하게 해줄게. 돈도 대줄게 라고 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SBS의 스튜디오 S나 JTBC의 SLL 같은 자회사 모델입니다. 기존의 꽉 막힌 방송국 조직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회사를 차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넷플릭스에 납품할 드라마도 만들고 유튜브 예능도 만듭니다. 지상파 심의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대박 터트리면 그 수익 너희한테 확실하게 나눠줄게. 호봉제 월급쟁이로는 붙잡을 수 없으니 성과급이라는 당근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MB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키웠죠. 혹시 오늘은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시골 폐가를 고쳐 사는 잔잔한 브이로그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거 만든 사람이 MBC 최배 PD입니다. 원래 같으면 야, PD가 무슨 브이로그야, 다큐나 만들어 하고 깨졌을 텐데 MBC는 이걸 사내벤처로 인정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제발 나가지 말고 안에서 네 꿈을 펼쳐라 이거죠. 두 번째 전략은 조직 문화의 대수술입니다. 박잠범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숨막히는 기수 문화, 군대식 서열주의 타파하겠다. 공영방송 사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CJ ENM 같은 기업은 아예 직급을 없애버렸습니다. 부장님, 국장님 대신 서로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복장 자유라는 기본이고요. 젊은 PD들이 싫어하는 꼰대 냄새 싹 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AI PD의 도입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계라도 쓰겠다는 거죠. KBS는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고 MBC와 SBS도 AI 기술을 방송 제작에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자막 달기 같은 단순 노동은 AI한테 맡기고 PD들은 기획에만 집중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줄여서 번아웃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노력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미 핵심 인재들은 다 빠져나갔고 유튜브와 OTT의 맛을 본 시청자들을 다시 TV 앞으로 불러오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카메라를 돌려서 방송국을 떠나 야생으로 나간 PD들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화려하게 퇴사하고 나간 그들은 과연 모두가 행복할까요? 퇴사하니 천국이더라 라고 말할까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정글이거든요. 방송국 울타리 안에서는 시청률이 좀 안 나와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망해도 회사가 망하지 내가 망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밖은 다릅니다. 내 콘텐츠가 재미없으면 바로 수입 0원입니다. 냉혹하죠? PD들이 선택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독립제작사 설립입니다. 이건 김태호, 나영석, 신원호 같은 슈퍼스타들만 가능한 길입니다. 자신의 이름값 자체가 브랜드니까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줄을 섭니다. 김태호 PD가 만든 제작사 태호 보셨죠? 설립 1년도 안 돼서 기업 가치 1,0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티빙 같은 플랫폼과 대등하게 계약하고 콘텐츠를 납품합니다. 우리가 만들 테니 너네는 틀기만 해.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한 그야말로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이적입니다. 카카오TV나 쿠팡플레이 혹은 대형 유튜브 채널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마일리트 텔레비전의 모르모트 PD나 박진경 PD가 카카오로 갔죠. 안정적인 월급도 받으면서 지상파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중휴엄, 중수익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가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험난한 게 바로 1인 크리에이터 도전입니다. 나도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서 대박 내야지 하고 호기롭게 나왔는데 현실은 시궁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작가, 조명감독, 음향감독, 편집자가 다 따로 있었잖아요.
나오면 혼자 다 해야 합니다. 기획하고 섭외하고 찍고 밤새 편집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만들었는데 조회수 500회 나오면 멘탈 바사삭 부서지는 거죠. 실제로 퇴사한 PD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방송국 놈들아 하면서 회사 욕하는 썰 풀다가 소재 떨어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퇴사하고 공무원 준비합니다. 프리랜서의 삶 너무 힘드네요 라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야생의 모습입니다. 이름값 떼고 계급장 떼고 붙었을 때 살아남는 건 진짜 실력 있는 소수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조금은 짠한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지상파 PD가 퇴사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시절 버릇 못 버리고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씩 걸려서 고퀄리티 다큐멘터리를 찍어 올렸어요. 자막도 화려하고 드론 띄우고 난리 났죠. 결과는 조회수 1000회. 그런데 옆집 유튜버는 방구석에서 대충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잡담하는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50만 회. 그 PD가 술 마시면서 그랬답니다. 아, 유튜브는 퀄리티가 아니라 감성이구나. 내가 꼰대였구나. 이게 바로 미디어 문법의 차이입니다. 방송국 문법과 유튜브 문법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적응한 PD는 침착맨 같은 대기업이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다시 방송국 계약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 떠날까요? 이 불안함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방송국에서 만든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아닙니다. MBC 겁니다. 캐릭터 상품 팔아서 번 돈 다 MBC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밖에서 만든 내 콘텐츠, 내 채널은 온전히 내 자산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부품으로 살다가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거친 파도를 헤치더라도 내 배의 선장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PD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방송국은 발버둥 치고 있고 PD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디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즐겨보던 TV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부활할까요? 그리고 이 격변의 시대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침몰하는 방송국과 탈출하는 PD들,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2026년 미디어 산업의 미래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돈과 기회는 어디로 흐를지 딱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방송국의 하청업체화입니다. 이거 좀 잔인한 말이지만 팩트입니다. 과거의 지상파 3사는 콘텐츠 시장의 제왕이었습니다. 모든 유행은 TV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앞으로 방송국은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 즉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납품하는 일개 제작사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났습니다. MBC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먹보와 털보를 제작해주고 피지컬백을 만들어서 납품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감히 우리가 남의 플랫폼에 납품을 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살 길입니다. 자체 채널 시청률은 바닥이고 광고는 안 들어오니까요. 오히려 넷플릭스가 제작비 빵빵하게 대주고 전 세계에 틀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방송국 간판보다는 그 안에 있는 스튜디오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SBS 주식을 살 게 아니라 SBS가 만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S가 넷플릭스와 몇 편을 계약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송국이라는 껍데기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살아남는 구조. 이게 첫 번째 미래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PD, 브랜드 시대의 개막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방송국 예능이냐가 아니라 누가 만든 예능이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채널 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PD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그 PD가 만든 신작이 나오면 OTT를 갈아탑니다. 나영석, 김태호, 신원호 같은 스타 PD들은 이제 단순한 연출자가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자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에그 이즈 커밍, 태호 같은 레이블이
기존 대형 기획사들을 위협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겁니다. 마치 아이돌판에서 대형 기획사보다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의 이름값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예능과 드라마판에서도 스타 크리에이터가 자본을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AI와 인간의 콜라보 혁명입니다. 앞서 방송국이 AI를 도입한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인건비 줄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컨텐츠 제작의 문법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PD가 밤새 편집실에서 컷 자르고 자막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간에 AI가 가편을 끝내놓고 PD는 더 기발한 기획과 스토리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1인 제작자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예전엔 방송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었던 고퀄리티 영상을 이제는 방구석에서 혼자 AI 돌려서 뚝딱 만들어내는 천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 많이 변했네 하고 팝콘이나 씹으면 될까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돈이 드는 액션 플랜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투자자라면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사라. 방송사 주식? 글쎄요, 낡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신 콘텐츠 IP를 가진 회사, 스타 PD가 소속된 스튜디오에 주목하세요. CJ ENM이 나영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의 가치가 어떻게 폭등했는지 기억하시죠? 플랫폼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망하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곳에 투자하세요. 두 번째, 취준생이라면 방송국 간판에 목매지 마라. 아직도 KBS 입사가 꿈입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명예롭죠.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라 내 이름 걸고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시야를 넓히세요. 오히려 작지만 강한 유튜브 제작사나 독립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 훗날 몸값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영석 PD 밑에서 조연출로 구르는 게 망해가는 지상파에서 결제판 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일반인이라면 나만의 채널을 가져라. 에이, 내가 무슨 유튜버야.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100만 유튜버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브랜드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방송국 PD들도 나와서 자기 채널 파는 마당에 우리라고 못할 거 있나요?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하나쯤은 반드시 키워두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은퇴 후를 책임질 든든한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물어다줄 꿀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무한도전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이 허전하셨나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TV 속 세상은 저물어 가지만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서는 매일매일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세상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무너져도 콘텐츠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은 플랫폼을 바꿔가며 계속 타오를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즐기고 그 흐름에 올라타서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경제 편의점은 다음 시간에도 세상 돌아가는 꿀잼 이야기 그리고 돈 되는 이야기로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